아침 운동하면서 그 법정 스님이 했던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 그게 뭐냐면 병으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발생한 그 병, 그 질병, 그 병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얘기거든. 아마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파서 그런 것 같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내가 몸이 아픈 이것이 발생하게 된 내 생활 습관들, 과거에 어떤 생활 습관들이 이 병을 만들었고, 그럼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병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고찰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병으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게. 최근에 내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내 몸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른손에서 지금 내가 지금 근육에 좀 이상 현상이 좀 생기고 있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면은 이게 보는 것처럼 이쪽 새끼손가락 쪽이 이렇게 꺾여버리고 있어. 지금 꺾여버렸잖아. 이렇게. 이게 내가 꺾으려고 꺾은 게 아니고 그냥 손에 힘을 이렇게 빼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꺾여버려. 계속 우리 꺾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어주려면 여기가 새끼 두덩이라고 하나? 이 새끼 두덩을 톡톡톡톡톡톡 쳐주면 겨우 이렇게 좀 풀어져. 이렇게.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꺾여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지 멋대로 이렇게 뒤틀린다고 하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버리니까, 와, 이게 도대체 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컵을 물을 따라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동작도 지금 오른손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손이 꺾여버리니까 이게 막 물을 마시다가 물을 막 흘려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미세하게 내 입에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이 숟가락질도 지금 오른손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손이 꺾여버리면서 이게 약간 좀 떨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왼손으로 물을 마시고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있거든. 이 젓가락질은 지금 왼손이 지금 서툴러서 어거지로 지금 젓가락질은 지금 오른손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왼손으로 지금 연습 중이야. 왼손으로 바꾸려고.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이게 3주 전부터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게 그럼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병이냐면 이게 근육 긴장 이상증, 근 긴장 이상증인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이게 긴장이 되는 원인이 이 근육 자체에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뇌에서 이 엉뚱한 전기 신호를 이쪽으로 지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을 검색해 보니까 많이 검색되는 게 그 목이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목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고통받고 있더라고. 근데 난 다행히 이게 목이 아니고 이게 손바닥이다 보니까 손은 두 개니까 오른손이 지금 말썽을 일으켜도 왼손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생활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목이나 이게 목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잖아.
이게 목이 이렇게 꺾여버린 사람들은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마라토너 선수 이봉준이는 이 배 쪽 근육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꺾여버려가지고 그 양반도 지금 그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때는 뭐니까 신경과야. 신경외과를 가야 돼. 이런 증상이 있는 건. 그래서 신경외과를 가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문득 가만 있어봐. 요즘 그 의사들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 지금. 그 뭐 의대생들 숫자를 늘린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파업하고 있잖아 의사들이. 그래서 가만 있어봐. 병원 가면 의사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의원에 가자라고 해서 지금 한의원을 검색해가지고 지금 한의원을 갔거든.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한 번 더 오라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은 침을 놓는 데가 이쪽 라인으로 침을 놔주고 목요일 날 가니까 또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침을 놔주고 물리치료를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수요일, 목요일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오늘이 토요일이거든. 그렇게 지났어. 근데 침 맞고 물리치료 하는 건 이 근육이라든지 이 또 근육을 조절하는 그 신경 이 말초신경이잖아 이게. 이 중추신경에서 뇌라는 중추신경에서 오는 이 말초신경인데 그 말초신경에다가 이게 침을 놓고 이 물리치료를 하는 거잖아 이 근육하고. 근데 이 근긴장 이상증은 이 근육이라든지 이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가 뭐 그렇게 약간 조금 나아진 것 조금 덜 이렇게 꺾였던 게 조금 덜 꺾이는 것 같은 건 좀 있어.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갔을 때는 완전히 그냥 너무 꺾여가지고 여기 새끼 두덩이 완전히 돌처럼 딱딱했었거든. 완전히 딱딱해. 너무 그냥 꺾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 그렇게. 그래서 침 맞고 물리치료를 해서 이 꺾이는 정도가 약간 약해지긴 했어.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또 갈 생각인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야.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오른손을 못 써버리니까. 그리고 이 오른손을 이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근육이 지 멋대로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온 신경이 지금 여기 새끼 두덩 이 근육에 온 신경이 다 있어. 이걸 내가 호주머니에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 호주머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호주머니 안에서 막 이게 막 움직여 막. 그러니까 온 신경이 이미 손에 다 가니까 뭔가를 다른 걸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지금 그 상황이야.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야. 이 병을 내 스승으로 삼는다. 이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병이 왜 생겼을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자꾸 신경이 이렇게 떨리는 이 손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왜 생겼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 직업이 이 프로그래머, 이 전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마우스로 일하는 게 하루 종일 마우스 잡고 마우스로 일하게 되잖아. 이렇게 마우스로 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 쪽하고 여기 이쪽이야. 마우스를 계속.
그러면 손이 계속 꺾였다 겠다 마우스로 계속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었거든. 이런 짓을 지금 뭐 30년 가까이를 했던 결과인 것 같아 보니까 이 마우스질. 그리고 내 취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전거 타는 거거든. 근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 핸들 바에 손을 이렇게 파지하게 되거든. 근데 이 자전거의 그 핸들바에 닿는 위치가 또 여기야. 그러니까 내 체중의 한 20% 30%는 이 손에 쏠리거든.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러면 이 체중이 여기에 눌렸던 거야. 그래서 자전거 바에 계속 이게 눌렸던 거야. 이게 마우스질을 하면서 이쪽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취미 활동을 하는 자전거도 내 체중을 또 이 손에다가 실을 때 여기에 체중이 실리거든. 이게 지금 원인인 것 같아. 이게 내 병의 원인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혹사당한 이 새끼 둔덕 이 근육이 그렇게 혹사당하다가 드디어는 이제 이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손이 지 멋대로 꺾여버리는 근긴장 이상증이 지금 생긴 게 지금 원인이야. 내 생각에. 그리고 나의 예민한 성격.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 예민한 성격도 한 몫을 한 것 같고. 원인은 알았어. 그래, 원인은 알았으니까 이제 마우스를 내가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지금 왼손을 쓰거든. 사실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불편한 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3주 전에 이 손이 꺾여 버렸잖아. 근데 이 3주 전에 이게 꺾이기 이전에도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 오른손의 이쪽 부분이 좀 되게 좀 뭐가 좀 조금 불편했었거든. 통증이 좀 있었어 사실. 그래서 양치질 같은 거 할 때 양치질 할 때 이게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면 손이 좀 아프고 좀 불편했었거든 여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아프지?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한 3년 전부터 해왔던 거야. 근데 어리석게도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사실은 한 3년 된 것 같아. 뭔가 좀 불편했었어 오른손이. 그래서 자꾸 오른손으로 마시려다가 에이씨 그리고 왼손으로 자꾸 마시게 되고 숟가락질도 오른손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병이라는 생각을 내가 그때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왼손으로 먹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씨 쓰는 게 자꾸 불편하니까 글씨를 자꾸 안 써버리려고 하는 거지. 글씨 쓰는 일을 막 피해. 예전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격이었거든. 근데 3년 전부터 손이 아프니까 그냥 글로 안 쓰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긴다든지 그런 방식을 쓰면서 글씨 쓰는 일을 이렇게 줄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우산을 잡으면 오른손으로 우산을 잡으면 이상하게 막 손이 막 지 멋대로 흔들리면서 이 우산 잡는 게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항상 우산은 한 3년 전부터 왼손으로만 잡았어. 오른손으로는 내가 우산을 못 잡고. 또 내가 겨울에 스키 탈 때 내 스키 타는 내 장면을 이게 찍기 위해서 이게 셀카봉을 잡고 이렇게 나 자신을 찍을 때도 오른손으로 셀카봉을 잡으면 손이 막 이렇게 지 멋대로 흔들려서 항상 셀카봉을 왼손으로만 잡았거든. 이게 3년 전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그렇게 손에서 어떤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나한테 시그널을 줬을 때 그걸 내가 알아차렸으면 그때 뭐 손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때 좀 침을 좀 맞는다거나 해서 고쳤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이걸 지금 3년 가까이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거야.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린 거야. 여기가 막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게 쳐줘야 풀려 지금.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근데 이게 이 병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검색을 해 보니까 그냥 그 신경외과에 가면 거기서 뭘 하냐면 그 보톡스 있잖아 보톡스 그 근육을 좀 바보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여자들 얼굴에다가 막 보톡스 주사를 놓잖아 그래서 그 근육이 도드라진 그 근육이 이렇게 바보가 되게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마 그 내가 신경외과를 갔었으면 거기서 여기 새끼 두덩에다가 보톡스를 아마 주사를 놔줬을 거야. 근데 이건 치료가 아니야. 왜냐면 이 보톡스 주사는 여기다 놓으면 여기가 이 새끼 두덩이 바보가 되거든. 그래서 좀 꺾이는 게 좀 덜해. 그렇지만 원인이 이게 근육이 아니거든. 이게 뇌에서 보내오는 이상 신호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치료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완전히 목이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보니까 막 3년에서 5년씩 막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시술을 받냐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 뇌 부분 중에 이렇게 손이 꺾일 때 이렇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뇌 부위를 찾는가 봐. 뇌 사진을 찍어가지고 손이 꺾일 때 뇌파가 팍 튀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선을 거기다 집어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선에다가 약한 전기 신호를 착착 전기를 보내. 그러면 이렇게 손이 꺾일 때 이렇게 탁탁탁 튀는 그 전기를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이렇게 작은 전류로 그런 수술을 받는 게 최후의 수단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치료가 아니야. 그냥 뇌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 신호를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이게 무마시켜주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덜하게 하는 즉 목이 돌아가는 걸 덜하게 하는 그런 식의 시술을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쇄골 이 피부 쇄골 안쪽에다 그 배터리 장치를 이렇게 심더라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뭐 그런 짓을 하는 병이더라고.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아 이걸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침 치료 받고 이게 물리치료 받는 게 이 근육하고 이 신경 쪽에만 하는 거라 약간 이완은 시켜줄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결국은 뇌의 문제가 뇌에 여기를 이렇게 긴장시키는 회로가 지금 만들어져 버린 거야. 뇌에 그런 회로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 회로가 지금 만들어져 버린 거야. 뇌신경 안에. 그래서 걔가 계속 불필요하게 전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막 팔이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지. 근데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밤에 잠을 자면은 이게 멈춰. 그러니까 이 긴 근장 이상 이 현상 때문에 잠에 깨지는 않아. 이게 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손이 꺾이면서 계속 불편하긴 해. 근데 어떻게 잠이 딱 들면 이게 멈추는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이긴 근장 이상증 이게 내 수면을 방해하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 대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내가 손을 딱 확인해 보면 손이 안 꺾여. 안 꺾인다고 이렇게 안 꺾여 있어. 근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한 30분 지나잖아? 깨어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또 꺾이기 시작해. 잠잘 때까지. 이게 깨어나서 한 30분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계속 손이 이렇게 꺾여지고. 이 현상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못 꺾이는 사람들도
잠잘 때는 그 현상이 잊혀져. 그리고 내가 이것도 경험하는 건데 뭔가에 집중을 하면 이게 조금 이게 힘을 좀 잃는 것 같아.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서 제기를 가지고 나가거든. 제기차기를 해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좀 느낀 건데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손에 신경이 써지잖아. 이게 호주머니 속에 있든 이게 밖에 있든 손이 계속 꺾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 신경 쓰여. 계속 불편해. 그러면 톡톡톡 치고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그럼 또 꺾이고 톡톡톡 치고 풀어주고 근데 내가 제기를 차기 시작하잖아. 발로 제기를 차면 내 온 신경이 그 제기에 집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신경이 온 신경이 제기에 집중돼 있을 때는 이걸 내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 꼭 내가 잠잘 때 이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가 취미 활동으로 인라인도 타거든. 인라인을 탈 때도 이걸 내가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 손이 꺾임을. 인라인 탈 때도 이게 발에 온 신경을 내가 쓰고 운동을 하니까. 근데 자전거 탈 때는 이건 자전거는 계속 이 부분을 내가 손으로 누르게 되니까 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지금 힘들어. 왜냐면 핸들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막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오른손이 꺾여버리니까 이게 핸들을 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 브레이크 잡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손을 사용하지 않는 뭔가 활동에 내가 집중을 하면 이 손이 꺾인다는 걸 내가 좀 인식하는 게 좀 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 순간만큼 집중하는 순간만큼. 그게 지금 현재 내 상태야 지금. 그 사경증이라고 해서 이 목이 꺾인 사람들을 사경증이라고 또 별도로 명칭을 지어놨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계속 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 치료 방법들을 못 찾아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뇌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로 계속 전기 자극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는 병인가 봐 이게. 이 목이 돌아가는 사경증 하는 사람 숫자가 지금 많아지는데 좀 부쩍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아마 원인이 그거인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거북목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온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목에 무리를 많이 주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숫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이 마우스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것처럼 목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내 보기에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 목에 너무 큰 부하를 주거든 스마트폰이. 어찌해야 되지? 신경외과는 가봐야 별반 도움 받을 게 없어. 결국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다 보톡스 주사 놔주는 것 뿐인데 보톡스 주사라는 건 뭐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매번 가가지고 매번 주사를 맞아야 되나? 근데 그게 그 사경증 앓는 사람들 보니까 그 보톡스 주사가 그렇게 약간만 도움이 되지 그렇게 크게 치료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뭐 신경 차단술 뭐 그런 걸 받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신경 차단술까지 받아버리더라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좀 걱정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원인은 짐작을 할 수 있고 원인은 내가 알겠어 이런 원인들.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오른손을 좀 아끼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가능하면
왼손으로 좀 웬만한 일은 다 하고 또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풀어주면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좀 손이 꺾여 있는 이 내 손을 이거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일단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한의원은 좀 계속 다녀볼 생각이야. 왜냐면 이게 2번 침을 맞았는데 여기가 땅땅한 정도가 조금은 좀 약해진 것으로 보니까 이 근육 긴장도는 조금 늦춰주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오는 신경들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줬는데 그것도 조금은 효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그렇다고 뇌 속에다가 침을 놓을 수는 없거든. 왜냐면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로 막혀 있어서 뇌 속에다가 지금 뇌가 문제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 침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 한의사하고 내가 좀 면담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성격이 좀 예민하고 좀 그런 면이 이런 걸 악화시킨 것 같다라고 한의사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약을 좀 지어달라고 했어. 한의사가 약을 권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약을 좀 지어달라고 그랬어. 예민한 성격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좀 한약을 좀 지어달라고 좀 했거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침 맞으러 갈 때 그 약을 지금 받아서 한 3개월치를 만들어 지어주겠다고 하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편한 시간에 먹으라고. 이게 순수 한약재를 써서 뭐 이렇게 내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독 부작용 같은 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 신경을 좀 최대한도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이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걸 좀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는 약재로 해서 쥐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뭐 가격은 한 25만 원 정도 나왔어. 근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손이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삶의 질이 지금 이게 뭐 그래서 한약을 좀 먹으면서 좀 예민한 성격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그게 좀 효과가 있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손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또 열기로 데피는 찜질기가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나 주문을 했거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평이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손 마사지기를 사용을 해서 손도 마사지기 하고 거기가 온열기 처리도 있으니까 이 온열 치료도 하면서 좀 여기를 좀 진정시키는 게 그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기대를 좀 해보려고 그것도 지금 주문을 했어. 그래서 이 손에 좀 마사지도 하고 온열 치료도 좀 하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손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는 동작은 이건 진짜 이제 하면 안 돼. 이 손은 이렇게 손목으로 보니까 손목에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해야지 이렇게 꺾여버리거나 이렇게 꺾여서 하는 동작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앞으로 손을 사용할 때는 손이 꺾이지 않도록 손이 웬만하면 꺾이지 않도록 쓰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손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손을 막 쓰면 안 될 것 같아. 손이 막 움직인다고 가동 범위 안에서 막 손을 지금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썼거든 막. 근데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는 동작들이 절대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보니까. 가능하면 손을 덜 꺾이는 방향으로 이 손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또 뭘 내가 해야 될까? 아, 그리고 어저께 조금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산책하러 나가면서 그 테니스 공을 하나 내가 들고 갔거든. 이게 좀 희한한 게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잡고 그 공을 바닥에다 튀기고 공을 이렇게 다시 잡고 튀기고 잡고 하는 그 동작 있잖아. 그 동작을 할 때는 전혀 여기가 안 꺾여.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잡고 공을 바닥에다 튕기고 다시 잡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 근육을 전혀 안 쓰더라고 보니까. 여기 근육을 안 쓰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손가락만 쓰는 거야.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동작이더라고. 이렇게 튀기고 잡고 튀기고 잡고. 근데 이거 할 때 뭐가 느껴졌냐면 여기서 오는 계속 지금 평상시 때 보면 손이 막 약간 좀 떨린 것도 있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여기 근육이 막 하면서 계속 이게 불편하거든. 근데 희한하게 바닥에 공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이 동작을 할 때는 전혀 이 떨림이 없어. 떨림이 꼭 이게 톡톡톡톡톡 쳐주면 여기 떨림이 없는 것처럼 되게 편하더라고. 산책을 할 때 손을 내가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거든. 호주머니에다 둬도 막 이렇게 호주머니 안에서 막 손이 꺾이면서 계속 신경 쓰이고 걸으려고 팔을 휘저어도 계속 손이 이렇게 꺾이니까 계속 이 손을 휘젓는 것도 힘들고. 근데 테니스 공을 가지고 가서 테니스 공을 톡톡톡 튀기면서 걸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이게 여기가 전혀 신경이 안 쓰여. 테니스 공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동작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왜 테니스 공을 던지면서 받고 던지면서 받고 할 때는 전혀 여기가 신경이 안 쓰이지? 근데 느낌에 나머지 선들 있잖아. 여기 선들의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정보가 이 말초신경을 따라서 이 뇌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 여기를 꺾는 그 신경을 뭔가 중화시켜 버리는 것 같아. 이 신경선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신경선으로 이게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신경선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입력받기도 하고 뇌에서 오는 신경선 따로 이 손에서 뇌로 가는 신경선이 따로따로가 아닌가 봐. 그냥 같은 선을 쓰는 것 같아. 같은 선을. 그러니까 내가 공을 잡고 이렇게 튕기는 이 동작들을 막 하니까 이 손의 움직임이 막 있으니까 이 움직임에 이 올라가는 신호가 강하니까 이렇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힘을 지금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 이것도 똑같잖아. 내가 여기를 톡톡톡톡 때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가 이렇게 말초신경을 따라서 내 뇌로 가는 이 신호가 이게 강하니까 뇌에서 오는 그 신경 여기를 꺾으려고 하는 이 신호가 여기서 그냥 중화가 돼버리는 거야. 무마가 돼버리는 것 같아. 무마가 톡톡톡 때리면서 여기를 계속 자극하면 신호가 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올라가는 신호가 뇌에서 오는 신호를 이렇게 무마시켜 버리는 것 같아. 중간에. 그러면서 손이 안 꺾이잖아. 이걸 톡톡톡 때리면. 이것처럼 테니스 공을 딱 잡고 내가 밑으로 테니스 공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 근육을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 내가 뭔가 공을 던지고 받고 할 때는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런 걸 지금 느꼈어. 어제 하면서 어제 산책하면서 내가 테니스 공을 가져가면서 바닥에다 튕기면서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 여기가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걸으면서 계속 여기를 톡톡톡 치면서 걸어야 되거든. 여기가 계속 신경 쓰이니까. 근데 이렇게 치면서 걸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이 자세가. 근데 이렇게 공을 이렇게 차라리 튕기면서 가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산책 갈 때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병의 지금 현재 스코어야.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내 몸에서 발생하는 그 병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내용, 이걸 내가 지금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계속 공부를 해보자고. 공부를 거기서. 그리고 이 병이 자꾸 재발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들 보니까 또 한 뭐 10년 뒤에 또 재발하기도 하고, 막 이 재발이 계속 일어나는 병이라, 나도 이거 만약에 이걸 어떻게 이번에 잘 넘겨서 이렇게 고쳐놨다 하더라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이게 왜곡이 진짜 많이 되거든. 내가 당장 이게 몸이 아플 때 이런 상황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 기억이 내 뇌 속에서 저장돼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막 다른 기억들하고 막 섞이면서 왜곡이 되거든.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뭐 침을 맞고 왔는데 뭐가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한약을 먹었더니 뭐가 달라졌다더니, 이런 걸 좀 기록에 남겨두고, 또 내가 어떤 스트레칭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에 남겨두면 나중에 재발했을 때 다시 이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의사들이 남겨놓은 근신경, 뭐 이렇게 긴장 이상증이라고 해서 검색돼서 나오는 것들은 좀 뭐랄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록이 안 돼 있거든. 세밀한 것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여기를 톡톡톡 치니까 뭐 어찌 된다든지, 아니 테니스 공을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을 안 하거든. 이 경과들만 두리뭉실한 뭐 한 달 단위로 경과들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병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야.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좀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뭔가 좀 깨어있는 동안에 좀 항진돼 있거든. 교감신경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성질머리들을 좀 고쳐라. 이제 나이 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막 신경 바짝 세우면서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싶은 것 같아. 이 병이 나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 그렇게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 계속 긴장해서 그렇게 사는 거 맞냐? 왜 이렇게 긴장되어 있냐? 뭐가 그렇게 너를 긴장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냐? 지금 너를 지금 공격하거나, 또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바짝 긴장돼 있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지금 이 병이 지금 나한테 뭔가 말을 좀 걸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첫 번째로 기록을 해봤는데, 이 병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고.